잔디밭 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잔디밭 관리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이 잡초와의 전쟁이 아닐까 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잔디보다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잡초이고 자칫 게으름을 떨다 보면 어느새 잔디밭 군데군데가 잡초로 점령당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잔디를 깎아주어야 하는 일도 큰 일거리 중 하나가 되곤 합니다. 저도 시골로 이사를 오면서 파란 잔디마당을 가져보는 일이 로망이었기에 마당 전체를 잔디로 깔았고 첫 해와 둘째 해에는 봄이 되면 하루에 거의 1시간씩은 잔디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고 이런저런 관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 각종 먹을거리를 심어 놓아서 잔디밭에 제초제를 뿌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게으름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잔디밭 관리가 점점 귀찮은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초제에 슬슬 눈이 돌아갔고 한번 제초제를 써보고 그 맛을 알아버린 후로는 매년 봄마다 잔디밭에 한 차례씩 제초제를 구입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뿌릴 때는 다른 곳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반드시 깔때기를 사용해서 뿌려야 하는 거 아시죠? 처음에 제가 주로 사용했던 제품은 잔디로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잡초를 100% 다 죽이지는 못해도 잡초가 자라나는 4월 초창기에 뿌려주면 상당수의 잡초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농약상에서 하도 권하길래 카소론 잎제라는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잔디가 싹을 틔우기 한참 전인 2월경에 살포를 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한 용량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살포기가 아닌 손으로 흩뿌리다 보니 용량이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6월이 되었음에도 잔디밭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평소 6월이면 잔디밭이 초록으로 무성해져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잔디깎기로 깎아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소론 잎제를 뿌린 잔디밭에는 듬성듬성 그것도 아주 비실거리며 잔디가 돋아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잡초가 아예 돋아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잡초도 날 건 다 납니다. 게다가 땅의 성질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땅 자체가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거기서 드문드문 자란 잔디는 매가리가 없고 누렇게 말라갑니다. 내 돈 들여서 잔디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잔디깎기로 깎아놓으면 마치 골프장처럼 싱싱하고 푸르른 잔디로 덮여있던 마당이 약 한 번 잘못 치는 바람에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늘이 지는 옆마당 쪽으로는 아예 잔디가 돋아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조사에 전화도 해보고 소비자 보호센터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허공에 대고 혼자 떠드는 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내년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카소론 잎제는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선택적으로 잡초만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모든 풀의 성장을 다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산소 등의 잔디밭에는 나름대로 효과적인 제초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원에서는 푸른 잔디밭을 오랜 기간 동안 보기 위해서 애써서 잔디를 가꾸는 것인데 잡초도 억제하고 잔디도 억제할 것 같으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처럼 약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카소론 잎제는 정원 잔디밭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버젓이 잔디밭 제초제라고 판매하고 정원의 뿌리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망가진 잔디마당이 원상복구되는 데에는 3년이 걸렸고 그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카소론 잎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선택한 잔디밭 제초제가 모뉴먼트라는 선택성 제초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해본 잔디밭 제초제 중에 그나마 가장 잔디의 약해를 덜 주고 잡초의 성장을 잘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약재 포장을 뜯어보면 좁쌀 같은 알갱이가 한 티스푼도 안 되게 들어있어서 이까짓게 무슨 효과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재의 효과는 아주 늦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살포 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효과가 없는 듯 하더니 2주 정도가 지나자 군데군데 잡초군락들이 조금씩 누렇게 마르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여름 내내 잡초들을 거의 구경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잡초군락들이 사라지자 오히려 잔디들이 그 자리를 메꾸어 주었습니다.
초창기에 쓰던 잔디로는 살포 후에 잔디도 살짝 맛이 갔다가 잡초는 죽고 잔디는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이었는데 모뉴먼트는 잔디에 큰 약해도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조사인 신젠타에서 광고하는 내용대로라면 모뉴먼트는 친환경적이라 살포 후에 애완동물이나 사람이 잔디밭에서 뛰어놀아도 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음식점에서 자기 음식 맛없다고 하는 집은 없겠지만요. 친환경 제초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가격도 부담스럽고 그 효능에 대해서도 그닥 믿업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모뉴먼트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모뉴먼트의 설명서에는 봄, 가을에 한 번씩 뿌려주면 효과가 더 좋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봄에만 한 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선택성 제초제라고는 해도 제초제는 제초제인 모양인지라 과거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았을 때의 잔디 상태는 그야말로 젊고 싱싱한 초록의 물결이었다면 1년에 한 번씩 모뉴먼트를 사용하고 난 이후의 잔디의 상태는 색깔이 조금 탁한 생기를 잃은 듯한 잔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에 1시간씩 잡초를 뽑을 열정 따윈 이제 제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잔디밭 풀관리의 최선의 방법은 매일 잡초를 손으로 일일이 뽑아주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그나마 잔디에 해가 덜하고 잡초만을 제거하는 제초제가 있다면 제 경험으로는 모뉴먼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뉴먼트의 제조사인 신젠타가 세계 종자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 중에 하나이다 보니 국부 유출에 일조를 하는 것 같아서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하기는 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좋은 선택성 제초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